우리 인간들이 착해져야 돼요. 맞아요. 착하게 삽시다. 네. 노워.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됐던 게 사이버 전쟁이었었죠. 사이버 전쟁 치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글에서는 아예 구글 맵에 우크라이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차단을 시켰대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베타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군 장교의 계정을 러시아가 해킹하고 시도를 했는데 왜 하려고 했는가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항복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고 이제 해킹을 하려고 한 거예요. MS에서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오기 전에 진격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정보를 겨냥한 해킹 사실을 미리 알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MS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알려줘가지고 네, 얘네들이 미리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나.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뭐 타겟한 그런 컴퓨터를 아예 마비시키는 거. 악성 코드를 깔게끔 해가지고 그러니까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아니면 그 이메일이나 이런 데다가 스파이웨어 같은 거를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심어놔가지고 그 이메일의 첨부 파일 같은 거 열어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보를 빼오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럼 정보를 빼서 뭘 어떻게 하냐. 그쵸. 그래서 금융정보를 탈취해가지고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군사 기밀 같은 걸 빼가지고 이거 공작에다가도 이용한대요. 이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죠. 있고. 옛날 같은 삐라네. 네, 맞아요. 이렇게 삐라 같은 거 뿌리려고. 전자 삐라네. 또 여론을 형성해서 네, 가짜 뉴스를 막 뿌리는 거죠. 아, 그것도 사이버 전쟁이구나. 뭐 산업 스파이도 보낸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러시아인 사람인 척하면서 막 그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정보를 막 빼오는 거죠. 진짜 그냥 재래식 전쟁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 활동 영역이 엄청 다양하고 사이버 전쟁도. 여기 되게 다양하네. 그냥 전 단순히 그냥 뭐 디도스라든지 네, 뭔가 악성 코드, 이렇게 해킹 이런 것만 생각해요. 사실 그런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게 언제 시작됐지? 막 그런 것들 좀 이유래? 네, 근원적인 것들을 좀 보려고 해서. 사실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면은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사이버 전쟁이라는 얘기도 듣는 맞아요. 게 얼마 안 됐었고,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처음 사이버 전쟁이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2007년도에 에스토니아 쪽에서 국가 전산망을 해킹했던 사례가 이제 뭔가 첫 번째 사이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때도 해킹을 한 이제 상대방이 러시아. 또 러시아. 우리 친구.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그냥 그쪽 국가망 쪽 이런 쪽을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 맞아요. 지금은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기업을 맞아요. 대상으로도 하니까 옛날이긴 하지만 예전에 뭐 KT 전상망도 한번 해킹당해가지고 맞아요. 은행도 못 보고 뭐 다른 뭐 업무도 못 보는 거야 아예. 예.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되게 심하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사이버 전쟁으로 진짜 뭔가 맞아요, 피해를 맞아요. 입게 되면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민간인이 받게 된다. 맞아요. 예전에 3.1절 대란이라고 했어요. 대전이라고 해야 되나? 대전? 네. 어떤.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이 네. 일본의 이제 구구 성향을 되게 크게 띄고 있는 그 투채널이라고 하는 쪽, 네네네네. 디도스 공격을 막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 서로 그쪽이랑 우리 이제 네티즌들하고 그런 사이버 전쟁처럼 붙은 적이 있었어요. 찾다가 그냥 저희 한국에서 뭔가 일어난 2010년도에 샀네요. 2010년도에 3.1절 기념해서 이렇게.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IT 유격대라고 부르는 그런 호호. 이제 뭐라 그러죠? 어떤 조직이 있는데 네. 세계 해커한테 뿌려서 이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조직인데 자원봉사 할 사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자원을 받은 게 이번 인류에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사람이, 그러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여러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규모라고 해야 될까? 막 그런 게 이게 사이버는 확실히 더 넓은 것 같아요. 미사일 한 발이 8억이고 벙커를 잡는 미사일 한 발이 8억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로 격추된 게 240대인가 뭐 몇천 대가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 전쟁에서 과거엔 이기려면 그만한 비용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표현 이상 될까? 사이버 전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들도 조금 더 이제 이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엔 정보가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도 뭐 잘 대비하고 잘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건 되게 빠르고 좋긴 한데 그에 비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뭔가 체계라든지 대응 구축이 잘 갖춰지진
아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좀 저희 나라도 그런 걸 잘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요새 들어서 많이 하고 계시는 보안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상 모의 해킹이라든지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의 어떤 보안을 이제 그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별별 솔루션을 다 쓰세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채널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상을 해가지고 다 막고 있어요. 다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킹이나 이런 어떤 보안 위협의 가장 큰 거는, 가장 큰 구멍은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에. 맞아요. 네. 내가 그거 한번 잘못 누르면 끝이거든. 다 막아줬어. 근데 내가 탁 눌렀어. 끝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전쟁 생각하면 북한을 빼놓을 순 없잖아요. 북한이 뭔가 시설적으로 뭔가 갖춰진 게 많이 없다고 그냥 이게 편견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쵸, 있었는데 어떻게 사이버 그쪽에 강국이라고도 불리는지 블랙해커들을 아예 이제 육성을 하니까 공식적으로.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커 그룹이 있잖아요. 김스키라고. 맞아요. 네. 김스키. 뭐 잠깐 찾아보니까 가상자산 해킹한 것만으로 2조를 벌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거의 얘네들은 거의 무슨 약간 군수 산업처럼 아예 그냥 산업화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나라가 그 케이블이 이어져 있잖아요. 인터넷 케이블이 네. 다 해저 케이블로 해저로,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받고 뭐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 북한에서 뚝 꺼내면 안 되나? 아, 북한 거를? 그냥 가는 거기를 거를? 고립시켜버리는 거지 그냥.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실제로도 인터넷이 잘 안 돼서 봤더니 상어가 그 케이블을 물어가지고 케이블 물어서 그 케이블이 파손이 돼서 인터넷이 잠깐 안 되고 뭐 그런 적도 있대요. 귀여워. 그건 봐줘야지. 그치, 그건 귀여우니까 봐줘야지. 귀여우니까 봐준다. 3차 대전 정도 생각하면은 그냥 고통 없이 갈 수 있을까? 생각할 뭐 그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번쩍. 이랬는데 내가 사라지는 거야. 그치. 그거 알지? 유튜브에 사라져볼게요 뿅 하면 사라지는 거. 그런 느낌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어. 고통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저희도 사라져볼까요? 뿅! 자, 하나, 둘, 셋. 뿅! 스크린 도어 열렸어요.